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Don't let nobody tell you that you can't do it. Love what you do until you don't love it anymore. Nothing's impossible. 아무도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 네, 보기만 해도 글자에서 이렇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열정 가득한 그런 말인데, 자, 이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요, 보니까 요렇게 동사부가 딱 등장합니다. Do not let. 그러니까 let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명령문 같은 경우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 근데 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명령을 한다는 거는 그 내 말을 듣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앞에 you라는 주어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당연하니까 이 말을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you don't let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don't let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let이라는 단어를 잠시 보시면 let의 가장 정확한 그 뉘앙스는 사실 허락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를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오케이 해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let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nobody를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뭐 이 자체로 문장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자체로 이제 뜻이 통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 let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대상이 다시 한번 주체가 돼서 이 주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해라, 허락하지 말아라, 보통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쪽을 보시면 tell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tell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제 말하다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tell 누구누구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볼게요. 뒤에는 다시 you란 말이 나오죠. 즉 당신, 당신에게 하고, 그 뒤에 이 that이 또 등장하셨는데, 제가 아마 저번 명언인가요?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that하고 그 뒤에 이렇게 뭔가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완결된 그런 문장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ou can't do it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뭐 주어나 목적어나 뭐 비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꽉 차서 이거 자체로도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완전히 완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that이 붙은 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한국어로 치면은 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정도에 해당하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약간 인용하듯이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처럼 쓰일 때는 한국어로는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that이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일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that부터 해서 이 it까지를 이제 한번 보면요, that you can't do it 이거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그쵸? 또는 할 수 없다라고, 또는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don't let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on't let, don't는 당연히 do not이 줄은 것이죠. 허락하지 마시오, 허락하지 마세요. nobody,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허락하지 마세요. tell, 말하는 것을, you, 당신에게, that you can't do it,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의외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영어라는 언어는 그 부정을 두 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don't의 이 부분이 사실 not 이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nobody라고 나오는 이 no 있죠. 이 녀석과 같이 쓰일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은.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표준 문법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don't let 하고는 anybody가 원래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문법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단일 언어 국가고 국립국어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만 영어권 특히나 미국은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 영어에서는 이런 식의 이중부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말을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걸 보시면 love 하고 동사가 두둥 등장하죠. 근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바로 명령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뒤에도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앞에는 you, 너, 당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사랑할까? 그 뒤에 보시면요. what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what은 사실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은 뭐뭐는 것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한국어로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굳이 따지면 이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녀석을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You, 당신이 do, 한다. 그럼 당신이 한다에 니은 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당신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what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what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그 주어가 동사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번 뭐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 what you love란 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와 합쳐서 이 what을 이제 더해서 하나의 명사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책상, 뭐 컴퓨터 이런 식의 단어뿐만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명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 what을 즐겨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love what you do. 이거는 이런 말이죠. 당신이 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군요. until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until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또는 뭐뭐일 때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장을 보니까 you, 당신이 하고요. don't love. 자, 당연히 do not love의 줄임말이겠죠. 그럼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anymore. 이 말은 더 이상 이런 말이죠. 더 이상.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앞에 until 이 붙었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ove부터 anymore로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Until 뭐뭐 할 때까지 you don't love it anymore. 당신이 그걸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하기 싫을 때까지 하세요란 말이잖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내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뭔가 광고에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은, 그쵸?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s가 사실 이제 is가 이렇게 앞에 있는 apostrophe와 함께 쓰여서 이렇게 축약이 된 거고요. nothing, 얘가 주어입니다. 뭐 한국어로는 사실 nothing에 딱 해당한 단어는 없죠. 굳이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은 좀 어색하니까요. 그리고 impossible 그러면 불가능한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치면 어떤 말을 마지막에 종결할 때 쓰는 뭐 다, 이다, 하다 이런 말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 가 되겠습니다. 네, 잘라서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런 말은 없죠, 한국어에. 한국어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의 의미가 그렇군요. Don't let nobody tell you that you can't do it. 네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도록 허락하지 마. Love what you do. 네가 하는 거를 사랑해. Until you don't love it anymore. 네가 그걸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Nothing'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어. 이런 말이 됩니다. 네, 뒤에 제가 일부러 조금 반말에다가 약간 리듬을 살려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요, Fatty Wap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힙합 뮤지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힙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분들이 많고, 그쵸? 쉽게 말해서 이제 흑인 영어를 쓰는 정통 뭐 흑인 음악 같은 게 이제 힙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죠? 이 부분, don't let nobody.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법적으로는 어긋났으나 뭐 흑인 음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요, 즐겨 사용합니다. 일부러. 약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말습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명언인데 틀린 문법이 나오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보다는 훨씬 이 말을 이렇게 해야 이 말씀하신 분의 취지에 가장 가까워지고 정체성이 더 드러난다 라는 그런 약간 사회 언어학적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되게 심플하지만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명언 해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